여러분들께 많이 좀 접하지만 이게 어떤 뜻일까라는 좀 그런 좀 난해한 좀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이제 그런 단어들 들었을 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좀 약간 상기 되게끔 하는 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좀 약간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관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고관절. 네. 고관절이란 뜻은 골반과 대퇴골을 잇는 관절을 뜻합니다. 즉 엉덩이에 있는 이제 관절을 이제 뜻하는 건데요. 그럼 이런 슬관절은 이제 고관절 또 슬관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뭐 고관절 수술을 한다, 뭐 슬관절 수술한다. 슬관절은 이제 무릎 관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관절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이제 완관절은 손목 관절을 뜻합니다. 그리고 족관절이란 뜻이 있는데 저희 뭐 족발이라고 할 때 이렇게 족발을 뜻하는 이제 족관절. 해서 발목 관절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견갑골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견갑골, 어깨뼈를 뜻합니다. 그리고 수근골이란 뜻이 있는데 수근골은 이제 손수할 때 수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손목뼈를 뜻합니다. 그리고 흉부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흉부, 그러면 흉이라는 말 들으면 이거는 가슴들레 뜻하겠구나라고 여러분께서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하곤란이라는 뜻이 있어요. 혹시 연하곤란이라는 뜻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들어보신 분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1번이라도 좀 눌러주시겠어요? 채팅창에 1번. 연하곤란. 네, 1번. 네.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연하곤란? 네, 연하곤란 뜻이 혹시 요즘에 많은 여성분들이 연하남을 사귀시는데 연하남을 사귀는 게 좀 곤란하다. 네, 그런 뜻일까요? 네, 그런 뜻일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삼키기 장애라는 뜻입니다. 네, 삼키기 장애. 그래서 이게 음식물이 구강에서 이제 식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음식이 원활하게 이제 섭취할 수 없는 거를 뜻하는 게 바로 이 연하곤란 이런 걸 말합니다. 연하곤란은 뇌졸중이나 기타 신경계 질환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고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신경학적 마비, 식도 부위 암, 또는 수술, 폐색 등으로 인해서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기타 약물상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암 관련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연하곤란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검하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안검하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안검하수. 네, 안검하수에서 안검의 뜻은 눈꺼풀을 뜻합니다. 네, 그리고 하수는 처짐증. 그래서 눈꺼풀 처짐증이 바로 안검하수라는 말인데요. 이 안검하수는 윗눈꺼풀이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눈꺼풀 틈새가 작아진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윗눈꺼풀에 연결된 눈꺼풀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근육, 윗부분에 있는 그 근육이죠. 이게 힘이 약해져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검하수가 바로 눈꺼풀 처짐증이다 라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또 하지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하지. 하지란 뜻은 다리라는 게 말입니다. 그러면 하지와 관련된 이런 좀 질환이 있는데 바로 하지정맥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정맥 부전의 일종으로 다리에 꾸불꾸불한 혈관이 튀어져 나와서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좀 약간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시술이라든지 좀 수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원인 같은 경우는 다리 정맥 안에 있는 판막들이 있습니다. 이 판막들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심장으로 가야 하는데 이 혈액들이 심장 쪽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역류해서 이제 생기는 게 바로 하지정맥류라고 이제 불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화면처럼 정상적인 하지 정맥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 정맥들이 잘 이렇게 순환을 할 수가 있는데 하지 정맥류 같은 경우는 이 판막 기능이 이렇게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혈액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지 못해서 꾸불꾸불한 이런 혈액들이 바깥으로 돌출되어서 나오는 것들을 바로 하지 정맥류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구순염이라고 이렇게 이러한 단어가 있는데요. 구순염은 입술염이라는 뜻이고요. 정의는 입술과 얼굴 피부의 경계 부위에 각종 자극에 의해서 발생한 염증을 뜻합니다. 저도 이걸 구순염이라는 거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원인이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는데 보통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또는 이외에도 화학물질 접촉, 찬바람의 자외선 노출,
손가락이나 입술 이제 자주 빠는 이제 그런 아이들, 침을 흘리는 것 또는 칸디다균이라 가지고 곰팡이균이죠. 예, 이러한 감염으로 인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과 같은 이제 이러한 구순염이 바로 이러한 질환이고요. 또 질병 증상 관련 용어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좌창이라고 하면은 여드름을 뜻합니다. 그리고 소양증은 가려움증, 예, 소양증이 있다는 가려움증을 뜻하는 거고요. 안구 진탕, 바로 눈동자 떨림을 뜻하고요. 구기가 있다, 그 말 매스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럼 그 말은 구역. 그 종창은 이제 부기를 이제 뜻합니다. 그리고 심계항진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데 이거 바로 심장의 두근거림을 뜻합니다. 예, 심계항진.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의학 용어를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학적 검사라고 이렇게 뜻하는 건 바로 진찰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호발은 이제 자주 발생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진해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해제는 이제 기침약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담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래가 나오는데 그 가래를 억제하는 게 바로 거담제인 거죠. 그리고 내복약, 내복약으로 약이라고 이렇게 그 약 봉투에 써 있는 게 있는데 그 바로 이건 먹는 약을 뜻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좀 의학 용어 관련된 좀 내용들 말씀드렸는데